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1단계 과정 마쳤고요. 이제 오늘 이제 2단계 과정 진행해 볼게요. 지적법은 항상 기본적인 체계를 꼭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신 거 말씀드렸고요. 1단계 과정이 1단계 과정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기본 과정을 봤죠. 토지에 등록 단위는 필지입니다. 그럼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한 정보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그다음 면적, 그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학습했거든요. 그럼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시킬 거예요. 등록시킨 정보를 이제 뭐하고? 관리하고요.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였어요. 우리가 1단계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목과 이게 지목, 그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얘네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번하고 경계하고 면적, 이 세 개 중에서도 기본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는 꼭 출제된다고요. 근데 특이한 경우는 지번 하나, 지목 하나, 경계 하나, 면적 하나 이렇게 해서 네문항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번부터 어디까지, 면적까지는 지목은 반드시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애들도 뭐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의 관리 파트에서는 지적공부와 정보처리 시스템을 조금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와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 파트에서 복구 자료와 관련되는 것들, 그런 애들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1단계 과정에서는 통상 네 문항에서 몇 문항이다?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많게는 6문항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토지에 관한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읽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 토지의 표시와 사실관계는 동의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동의어는 아니고요. 사실관계라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정보 등은 전부 다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사실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라고요.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는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사실관계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뭐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토지의 표시가 한번 결정되어서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시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토지의 표시는 새로이 정해질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토지의 표시는 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표시가 뭐가 된다? 말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면 지적공부, 현재 공시되고 있는 지적공부와 이 현상이 발생해버리면 불일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현황에 맞도록 지적공부를 다시금 뭐해서 정리를 해서 외부에 뭐 해줘야 한다?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토지의 표시가 이때
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 이 현상 등을 우리는 묶어가지고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란 이렇게 읽으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현상을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라고 정리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의 사유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배워야 될 11가지 사유들은 전부 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는 경우이든지 변경이 되는 경우이든지 토지의 표시가 뭐가 되는? 말소가 되는 현상이라고요. 그럼 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서면 이제 지적 공부를 다시금 뭐 해야 한다? 정리를 해서 외부에 공시하자, 이 개념이 남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뭘 해야 한다? 지적 공부를 뭐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정보를 외부에 뭐 해야 한다? 공시한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의 자유가 발생했다면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항상 주체와 관련해서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암기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 주체는 누구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이 아닌 애들은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암기해 놔야 돼요. 아니면 암기할 분량이 너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지적 소관청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한다고요. 그럼 소관청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면 누군가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뭘 해야 한다? 신청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뭘 한다? 신청을 한다고요.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 이 아주 단순한 개념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했죠? 11가지죠. 그럼 11가지들은 다 누가?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신청한다, 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오면 다 뭐다? X 되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신규 등록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등록 전환 또 지적소관청 신청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암기 분량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읍면동장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안 나오는 애들은 다 뭐한다? 암기를 해두면 나머지 내가 암기하는 파트는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 작성하는 게 뭐냐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럼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뭘 정리한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한가 볼래요?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는 건 아셨잖아요. 그럼 정리하기 위한 자료가 뭐라는 거예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죠. 그럼 지적 공부가 화재로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 뭐 가지고 만들면 돼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복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지적 공부에 뭐에 해당한다? 복구 자료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말을 하지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란 용어가 뭐예요 했을 때 그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계속 이야기지만 암기 분량을 자꾸 뭐한다? 줄여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용어의 정리가 잘 안 되면 암기 분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러면 토지이동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의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토지의 이동 해가지고 그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11가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적는 11가지 사유들은 다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사연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규 등록이에요. 지금부터 토지이동 사유 11가지는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암기 분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암기해 두면 암기 분량을 줄인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걸 암기해 놓으면 나머지 여타 분산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즉 가지를 치는 애들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 분할, 그 다음 합병, 그 다음 지목 변경, 그 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마지막이 지번 변경.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다? 11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11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뭘 할 거다? 신청을 할 거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지적소관청은 뭘 작성해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서 뭘 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그러면 지금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한 거죠, 이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한 거잖아요, 토지의 표시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로서도 토지의 현황을 공시하고 대장으로서도 토지의 현황을 공시하잖아요. 그럼 토지의 표시에 변화가 발생하면 등기부가 먼저 정리된다, 대장이 먼저 정리된다. 대장, 그죠? 그러면 이 사유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대장이 정리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이 정리가 되는 순간 등기부하고 대장 사이에서 토지의 표시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불일치가 발생하면 이를 일치시켜주는 절차를 뭐라 했다? 등기 촉탁. 그러면 이 사유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정리가 끝나면 뭘 해줘야 한다? 등기를 촉탁해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럼 역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등기 촉탁의 대상을 찾으세요 하면 뭘 찾으면 돼요? 토지 이동의 사유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사유 11가지는 뭐 해야 한다? 암기해놔야 된다고. 또 11가지는 다 누구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럼 11가지 사유에 의해서는 지적소관청에서는 뭘 정리해야 돼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11가지를 암기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꼭 암기를 해놔라 할 때는 그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뭔가 암기를 하라 할 때는 그만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하면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제가 꼭 암기하세요라는 것들은 뭘 해놔라? 암기해 놓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뭐다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1가지 사유들. 첫 번째 뭐부터 이제 신규 등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11가지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토지 이동을 뭐는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청. 그럼 신청을 할 때 6가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와서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별도의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청 의무의 부과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 또 며칠? 60일. 분할과 합병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60일이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분할과 합병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와야 되지 왜 이쪽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원칙은 부과하지 않는데 뭐다? 예외적으로 뭐다? 60일 이내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뭐다? 예외적으로 며칠? 60일. 얘도 예외적으로 며칠? 60일. 그럼 후자에 있는 5가지는 원칙이든 예외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날짜는 통합적으로 전개가 끝났죠.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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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이렇게요. 근데 60일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산점이 시작점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거든요. 근데 유독 얘만 뭐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다? 90일이라는 거. 기산점이 다르다라는 거. 그럼 잠시 후에 제가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럼 이 사유들 중에서 선생님 어떤 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6가지 애들은요. 시험 문제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해도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학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각 섹터별로 암기 분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그렇게 선호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출제위원이 문제를 낸다면 이 6개 중에서 만약에 그래도 문제를 너무 안 냈으니까 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는요. 이게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뭐냐면 6개잖아요.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굴러가지고 3번 나오면 분할 내는 것 같아요. 주사위 굴 때 4번 나오잖아요. 그럼 합병 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즉 일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사위가 어떻게 된 건지 합병하고 뭐다 받으러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4번하고 6번이 주사위가 많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출제인이 지금까지 많이 낸 거는 뭐다? 합병하고 뭐다?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말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낸 게 뭐다? 등록 전환입니다. 그래서 6가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합병 아니면 받으러 등록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제가 35회 시험 때 합병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합병이 나왔어요. 작년 36회 시험이었죠. 작년 36회 시험 할 때는 합병이 나왔으니까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했는데 36회 때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럼 37회 때는 아마 그나마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다?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 지문들을 이제 체크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등기 보시면 이건 다 된 거고요. 자, 신규 등록부터 볼게요.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신규 등록의 대표적 사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는 것은 빨리 뭐를 말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뭐다? 신규 등록이라고요. 그럼 신규 등록할 사유가 발생했다. 살 토지가 발생했다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누가 나올 거다? 지적 소관청 나올 거예요. 이 제출 서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 확정 판결서,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도시계획구역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이렇게 읽어버리면 4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판매, 기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판매, 기소 이 지문은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라면 등기부도 없고 대장도 없겠죠. 근데 바다에 제방을 쌓아서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매립을 합니다. 그 매립을 하면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공적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부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대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등기부와 대장은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장부터 만들 거냐, 등기부부터 만들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뭐부터 만들어진다? 대장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진다? 대장부터, 대장. 그래서 선, 등록, 그 다음 후 등기가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먼저 뭐부터 이루어진다? 등록부터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때 선 등록할 때 최초 뭘 만들어야 된다? 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최초 대장을 만드는 게 뭐다?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등록을 다 하고 나면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 등록 다음에 가면 후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그럼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토지 이동의 자유, 이게 토지 이동의 자유 몇 가지? 11가지 자유가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리가 되고 나면 뭐다?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10개의 사유들은 다 정리가 되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될 대상인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항상 등기 촉탁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정답은 뭐다? 신규 등록이에요.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항상 정답은 뭐다? 신규 등록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다.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항상 등기부다.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럼 뭘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뭐다? 판, 매, 기, 소를 기준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고요. 여기에 뭐는 될 수 없다? 등기부는 관련 첨부 서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죠. 측량. 측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기준은 머릿속에 또 생각해 보세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도면의 경계선을 뭐 하려면 그리려면 측량해야 되죠. 그럼 신규 등록의 용어의 정리가 뭐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경계선을 새로이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그리려면 뭐 한다? 측량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뭐다? 지적 측량을 뭐 해야 한다?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 어때요?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해야 돼, 지적 측량해야 돼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등록의 용어의 정리와 지적 측량의 용어의 정리의 두 개의 개념을 합쳐가지고 자꾸 뭐 하는 훈련? 판단하는 훈련. 그래서 용어와 용어가 모이면 자꾸 새로운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온다고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올 때마다 다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암기 과목도 기본적인 뭐다? 알고리즘과 개념 정리만 되어 있으면 상당히 양을 뭐 한다? 줄일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나는 신규 등록이 왜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신규 등록 측량해야 돼. 등록자한테 측량해야 돼. 암기해야 되겠다라고 가든지 아니면 그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암기해야 될 게 아니라 지적 측량을 왜 하는지부터 나는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자꾸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전자보다는 뭐다? 후자가 훨씬 편해요. 한 번 정도만 연구해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똑같이 강의할 때마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동영상을 보면서 경계 파트라든지 경계 파트에 가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럼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럼 나는 이해를 해서 자꾸 응용을 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는 게 맞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암기해 보자.
뭐 그러시는 분들은 몰라도 그냥 신규 등록 측량의 대상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후자.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신규 등록의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서 정리를 할 때는 등기부를 뭐 한다?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뭐 해서 조사해서 등록할 때 그 조사의 기준이 되는 게 뭐다? 판매 기소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고요. 그 말은 뭐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유자입니다라고 서면을 제출한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소유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실질적으로 뭐 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등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면만 보고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등기가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뭐 한다?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무조건 등기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의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총괄청 같은 조 뭐라 조항관장에 뭐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이것만 보면 돼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누구 소유다? 국가 소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이때 등록은 누구 명의로 한다? 국가 명의로 한다고요. 국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보세요.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뭔가 난해하다 그런 건 없잖아요. 신규 등록의 용어의 정리,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일 이내 신청을 해라, 측량 당연히 해야 된다,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증명서면이 뭐냐? 판매 기소.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 정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데 뭘 기준으로? 판매 기소.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암기 분량이.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 있잖아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출제인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등록 전환. 이 등록 전환은 뭐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뭐는 꼭 알고 가셔야 되냐면 항상 말하지만 용어의 정의. 자, 등록 전환의 용어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뭐 한다?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해요. 그럼 여러분의 토지가 어디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겁니까? 임야대장이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토지대장 등록지로 가니까 등록 자체가 뭐가 일어난다?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용가치가 높을까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이용가치가 높을까요? 토지대장이죠. 당연히. 그죠?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즉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은 것을 이용가치가 낮은 토지로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산 있잖아요. 산, 임야. 그럼 이런 것을 깎아가지고 뭐한다? 이용가치를 뭐한다? 높인 토지들은 토지라고 가는 것이지 지목인 대인 토지에 흙을 쌓아가지고 산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항상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다가 토지대장 어디로? 지적도로 옮겨가려면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하는 건 모의고사 용도로는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다음 뭐다?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요것만 딱 정리하고 가시라고요. 그냥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라면 나의 토지가 그런 토지라면 나의 토지는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또 만일의 경우에 모의고사용, 뭐 실제 시험에도 막 나온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특징이 좀 하나 있냐면요. 대상 토지에서 임야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대상 토지는 뭐밖에 없다? 등록 전환 말고는 없어요. 등록 전환의 용어의 정의가 뭐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토지를 물어볼 때 설문에서 임야도라는 글자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임야도 이렇게 그죠? 임야도 이런 글자가 나오면 아, 이 토지는 뭐다?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토지 이동의 사유들은요. 임야도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야도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가볍게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가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고 그리고 뭐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굳이 임야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뭐의 대상이다? 등록 전환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가 있다면 며칠 이내 신청해라? 60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신청을 할 때는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고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당해 서류의 원본을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은 이쪽을 좀 잠시만 볼게요. 금방 읽었던 그 지문은 이쪽에 나와 있거든요. 3번의 증빙서면의 첨부를 보면 토지이동 신청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하는 서류를 누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경우에는 누구의 확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굳이 나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소관청 니네들이 갖고 있는 서류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신규 등록에도 적용이 되고요. 등록 전에도 적용되고요. 토지 이동의 공통 지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의 공통 지문이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확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 누구의 확인? 지적소관청의 확인. 그럼 과거에는 뭐다?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뭐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한 거 시도지사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 시도지사 암기한 거 안에 이 내용이 없으면 뭐 한다? 이 지문은 뭐다? 틀린 거겠죠. 이 자리에 시도지사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암기한 거 안에 그 내용이 없었다 하면 시도지사는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누구다? 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주체는 항상 그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등록 전환 측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등록 전환 용어의 정리 한번 돌려보세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등록 전환 용어의 정리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해야 돼요? 측량해야 돼요? 물으면 멍하게 있지 말고 도면에 새롭게 경계선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왜요? 물으면 여러분의 토지의 경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적도에 있었잖아요. 임야도에 있었잖아요. 경계가. 근데 어디로 옮겨야 돼요? 지적도로 경계 다시 옮겨야 되죠. 옮기려면 지적도의 경계 새롭게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죠. 새롭게 그리려면 뭐 한다? 측량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도면에 선 긋는 현상이 발생하면 다 측량해야 돼요. 이렇게.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을 또 올려야 됩니다. 측량을 한다라는 말은 새롭게 경계선을 그린다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경계선이 그려졌다면 면적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록 전환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고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암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면적은 어디에서 산출했냐면 기존 거 여러분의 토지가 지금 임야입니다. 임야. 그럼 여러분의 토지의 면적은 어디에서 임야도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그 면적이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도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릴 거거든요. 그럼 그리면 다시 면적 측정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임야도의 법정 축척은 6,000분의 1입니다. 근데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일반적으로 1,200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럼 지적도로 옮겨서 새롭게 경계선을 그을 때는 경계의 정밀도는 뭐한다?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면적을 측정할 겁니다. 그럼 기존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과 지적도에 새롭게 경계선을 그어서 측정한 면적은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차가 발생할 거란 겁니다. 그럼 그 오차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정리 방법이 달라지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거기가 정답이라고요. 그럼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지문들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등록자는 측량을 하면 등록자는 측량 성과를 토대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자는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한 결과값을 어디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자는 측량 결과에 의해야 되고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이런 지문들이 지금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당연하게 들려야 돼요. 당연하게. 근데 당연하게 안 들리시는 분은 아직까지 측량, 경계, 면적의 메커니즘이 정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뭘까요? 등록 전환 측량에 의해서 나온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겠죠. 그럼 이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뭐라면 이내라면 그냥 이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등록해버리면 돼요. 되는데 허용 오차 범위를 뭐 할 경우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 한 후에 정정을 하고 옮겨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오차형 범위 이내다.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이 100. 다시 옮겨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은 101. 그럼 이게 오차형 범위 이내라면 그냥 뭐다 101로 그냥 등록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게 오차 허용 범위를 뭐 하는 값이다? 초과하는 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의 100을 갖다가 뭐로 바꾸고 101로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옮겨 등록하고 폐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면적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차형 범위 이내는 면적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차형 범위 초과하잖아요. 그 면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는 면적이 1이었는데 지금은 2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연속성을 위해서 오차형 범위 초과할 때는 뭐다? 새롭게 측정된 면적을 임야대장의 면적에다가 수정을 해놓고 뭐한다? 옮겨 등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적소관청이 뭐한 후에 직권으로 뭐한 후에 정정한 후에 옮겨 등록한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남기할 때는 등록 전환에서는 오차형 범위 이내라면 측량한 결과값을 그대로 등록한다. 오차형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라? 기존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뭐한 후에 정정을 해놓고 다시 옮겨 등록한다. 그래서 직권 정정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요. 등록 전환이 된다 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에서 만약에 출전이 문제를 낸다면 낼 수 있는 지문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면적 말고는 낼 게 없죠. 용어의 정리를 따진다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한다. 그럼 어떤 토지?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는 그렇게 등록 전환의 대상이 된다. 며칠 이내에 해라? 60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니까 측량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측량을 하면 새롭게 면적이 결정될 것이고 그럼 기존 면적하고 새롭게 옮겨 등록할 면적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게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초과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내는 그대로 옮겨 등록하고 폐쇄해버리면 되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초과하게 되면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뭐하는 왜 수정을 해놓고 옮겨 등록하고 폐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입니다.
자, 분할이라는 것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1필지를 2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2필지 뭐다?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해요. 선생님, 1필지를 2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은 분할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할은 맞지만 용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1필지를 2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 한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1필지를 3필지로 나누는 것은 분할이 아니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필지를 2필지 뭐다?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분할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 그럼 이런 토지가 분할의 대상 토지라는 겁니다. 분할의 대상 토지. 그럼 이제 분할에서는 이제 원칙과 예외, 여기서의 키워드는 원칙과 예외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신규 등록과 등록 전에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에 60일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 분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국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당신 한 필지로 가지고 있냐고요. 60일 이내 5필지로 나누고 가지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가 어떻게 함부로 강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분할은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가령 내 토지를 내가 처분하고 싶은데 한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 토지 전부를 매매할 수도 있고 한 필지 토지 일부만 잘라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부를 매매할 건지 일부를 매매할 건지는 국가가 강제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입니까? 자유로운 의사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일부를 처분하고 싶다면 뭐 하면 되고 분할하면 되고 전부를 처분하고 싶다면 분할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분할은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뭐한 경우야?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럼 제가 이걸 줄일 때는 일용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이.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지금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밑줄 친 이 세 가지가 다 분할의 대상 토지들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하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거나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라고요. 대상 토지인데 그럼 이 대상 토지 세 가지 중에서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면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라라는 토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일용이라고요. 그럼 일용인 경우만큼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분할의 대상 토지가 뭐예요? 물어보면 1번, 2번, 3번이 분할의 대상 토지고 그리고 1번, 2번, 3번을 내면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 몇 번? 3번.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번, 2번. 그러면 1번, 2번이 많고 3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2번 지문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이게 뭐길래 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 토지라는 것이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모의고사용으로 분할의 대상 토지로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모의고사용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여다 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 안 될까? 자, 위에가 17번지 필지고요. 아래가 18번지 필지입니다. 두 필지. 이 두 필지의 면적이 똑같아요. 두 필지의 면적이 둘 다 100제곱미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두 필지가 전부 다 제 거거든요. 17번지도 면적이 얼마? 100. 18번지도 100.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 토지 한 필지를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증여를 하고 싶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케이 하면 계약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증여를 해주고 싶거든요. 선물 드리고 싶다고요. 제가 뭘 줄 것 같아요? 17번지와 18번지 중에서.
17분지 줄 것 같아요. 본인은 평소에 세상을 살다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준다. 그럼 제가 17번지가 18번지를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가 17번지를 줄 것 같다고 했죠. 그럼 왜 17번지를 줄까? 17번지가 좋아서? 17번지가 막 좋아 보여요? 아, 선생님, 와, 17번지가 좋으니까. 그쵸. 세상은 이래요. 남을 평가할 때와 자기를 평가할 때, 남을 평가할 때는 뭐다?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할 때는 그저 관대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선생님, 17번지 줄 것 같아요? 18번지 줄 것 같아요? 그렇죠. 18번지 줄 것 같죠. 그 말은 왜 똑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17번지의 토지와 18번지의 토지는 모양이 토지 이용상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경계를 가진 건 몇 번지다? 18번지죠.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은 18번지를 하지 같은 가격이라면 17번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은 17번지는 18번지에 비해서 토지 이용상에 상당히 뭐다? 불합리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7번지 토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토지를 이 상태로 이용을 해도 상관없고 필요하다면 이 토지를 뭐 해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17의 1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두 가지의 뭐 한다?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분할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어떤 식이든. 근데 이것도 뭐 한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필요 없으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한다? 토지 분할은 뭐 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기억자를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하면 숟가락자로 기억자로 만들어서 저는 밥을 먹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분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분할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뭐하기 위한 때, 시정하기 위한 때도 분할의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다면 이 토지를 암기할 때는 나중에 자꾸 생각이 안 나니까 뭘 떠올려라? 기억자 이렇게 떠올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자 토지 떠올리면 본인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죠? 앞에 계신 분은 그죠? 예. 저도 선물 줄 때는 항상 제한테 가진 소중한 걸 드리지 쓰다 버리고 있는 그런 거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선물이 아닌 게 아니라 나눔을 하는 거죠. 나눔. 선물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부분.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분할의 대상 토지는 맞는데, 이때는 왜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부과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